4개의 국가에서 내 영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평화, 질서, 창의성의 향연이 숨겨진 진실을 하나둘씩 밝혀가며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쥐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서 평화와 질서, 창의의 불꽃이 내 여행자의 마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진실은 여전히 안개에 가려진 채 미래의 불길처럼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로에라고 해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예요. 저는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떠난 여정은 저에게 전혀 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대해 들었을 때 저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시위가 보통 크고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때때로 거칠고 소란스러운 시위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시위가 부드럽고 창의적이며 희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날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해요.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평화로운 시위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변화에 대한 지지를 표현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글로우 스틱을 사용했다더라고요. 그 아이디어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웠어요. 정말 시위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소리 내어 궁금해했어요. 제 심장은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두근거렸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르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짐을 꾸릴 때는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카메라, 노트,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몇 가지 기념품을 챙겼어요. 하나하나가 저 자신과 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열린 마음을 갖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평화로운 시위가 소리 나는 것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한국행 비행은 길었고 저는 대부분 그 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도착 후 할 일을 계획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드넓은 구름을 보니 제 자신이 작지만 용감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저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세계로 발을 내딛었어요. 공항은 분주했고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서로를 맞이했어요. 모든 것이 파리의 고요한 거리를 벗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서울로 이동하면서 만난 풍경들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도시는 현대적인 건물과 고대 전통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밝은 불빛, 분주한 거리, 그리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도시를 마치 살아있는 그림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를 온전히 느꼈어요. 서울의 구석구석마다 고유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해서 제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아내고 싶었어요. 볼수록 한국이 놀라움으로 가득한 땅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친절해서 언제나 지나가는 이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울에서 인생에 관한 작은 농담을 해주며 피곤함을 잊게 해준 따뜻한 택시기사님도 만났어요. 세계 다른 곳에서 보았던 혼란의 이미지와 경고를 들은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것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는 질서와 친절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어요. 거리를 거닐다 보니 사람들이 작은 동그란 모임을 이루며 모여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읽었던 평화로운 시위가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조용히 관찰하고 이해하며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려고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제 목표는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과 정성으로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서울의 밝은 도시 불빛 아래를 거니면서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느꼈어요. 저는 수많은 질문과 아이디어로 가득 찬 채 이곳에 왔어요. 지금껏 몰랐던 시위의 한 모습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술과 희망 그리고 단합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여정이 단지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긴 여정 덕분에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기다려온 날이었어요. 유명한 평화로운 시위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작은 호텔 방을 나서자 밝고 시원한 아침이 저를 반겨주었어요. 공기가 신선하고 희망에 차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도시 자체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니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일터와 학교로 향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생각하니 설렘과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 근처에 도착했을 때 큰 인파가 모여 있는 걸 보았어요. 제 눈은 크게 뜨였어요.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글로우 스틱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본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항상 시위는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으며 고함이 넘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차분하고 즐거웠어요. 저는 사람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레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분위기는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낯선 사람끼리도 다정한 말을 건넸어요. 공기 속에서 하나됨과 희망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다정한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 한 분이 제 호기심을 알아채고 다가와 주셨어요. 그는 자신을 간단히 이 씨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시위는 다릅니다. 저희는 폭력 없이 더 나은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분은 오래전 한국이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의 모든 시위가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평화로운 약속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시 주위를 둘러보니 군중 속에서 10대들이 글로우 스틱을 흔들며 밝은 색으로 주변을 물들였어요. 그들은 웃고 환호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마치 학교 축제 같아서 흥분과 창의력이 넘쳤어요. 심지어 연세가 있는 분들도 부드러운 결연한 모습으로 움직이시며 그들의 얼굴에는 나라의 과거에 대한 희망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그러다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젊은 여성이 작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하나됨과 변화를 이야기하셨어요. 저희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러 모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이 제 귀에 메아리 쳤고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들을 보니 진정한 연결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위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작은 그룹들이 거리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본 행사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이 남아 쓰레기를 줍고 주변을 예전처럼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 작은 배려의 행동이 제 마음을 깊게 감동시켰어요. 시위는 단순히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와 환경을 아끼는 마음이 깃든 일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머무르며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했어요. 부드러운 대화의 웅얼거림, 잔잔한 박수 소리, 그리고 공기를 가득 채운 음악의 리드미컬한 비트까지 기록했어요. 모든 소리와 색깔이 하나됨, 창의성, 그리고 존중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저는 마치 제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평화와 함께함을 믿는 운동의 일부가 된 것이었어요. 시위가 서서히 마무리될 무렵 저는 한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제 마음은 새로운 깨달음으로 가득 찼어요. 시위는 분노와 폭력이 아니라 삶, 예술, 그리고 희망을 기념하는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은 친절의 혁명이고 공동체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세상에 꼭 전하리라고 다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을 평화로운 혁명으로 바꾼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제 머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 걸음씩 평화로운 발걸음으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라고 해요.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요. 우리 집은 늘 생동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때로는 약간의 혼돈도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설레면서도 약간 무서웠어요. 첨단 도시, 깨끗한 거리, 그리고 질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모습을 기대해야 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어요. 한국이 너무 엄격할까요? 제가 익숙한 것과는 너무 다를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이 새로운 세계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분주한 업무 지구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에 탔는데 터널이 끝없이 뻗어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있는 때에 붐비고 시끄러운 버스와는 달리 지하철은 조용하고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반짝이는 유리 외관을 가진 높은 건물들과 밝은 네온 사인이 도시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되고 정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상상도 못한 미래 속으로 들어간 듯 했어요.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자 깨끗하고 넓은 거리가 펼쳐져 있었어요. 포장도 깨끗했고 인도에는 차분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깔끔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곳곳에 분명한 표지판들이 있었고 심지어 가로등조차 완벽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 깊이 들이마시며 안도감과 경이로움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곳은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익숙한 예측 불가능한 거리와는 전혀 다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더 걸어가면서 저는 여러 작은 디테일에 감탄했어요. 예를 들면 거리 곳곳에 교통을 제어하는 스마트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동차, 버스, 자전거들이 마치 잘 연습된 춤을 추듯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공원에 들러보니 선생님의 눈길 아래 조용히 뛰어노는 학교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산들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서로를 돌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작은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친절한 점주님을 만났어요. 점주님께서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팀워크와 배려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모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거리 청소에서부터 기술 업데이트까지 이곳의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여하고 있답니다. 라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질서가 단순히 규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바로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이 담긴 것이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현대식 사무실 건물을 방문했어요. 내부는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고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동시에 차분한 효율성이 느껴졌어요. 최신 기술 혁신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 있도록 초대받았는데 발표자는 간단한 언어와 다채로운 그래픽을 사용해 작은 아이디어가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가능성에 매료되었고 몇 가지 질문도 했는데 팀원들이 기꺼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열정과 협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났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작은 야외 카페에 앉아 오늘의 경험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제 두려움과는 너무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돈이나 지나친 엄격함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질서와 혁신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도시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는 하루를 영감을 받고 희망에 찬 마음으로 마무리했어요. 한국에서 질서는 부담이 아니라 창의성과 발전이 꽃필 수 있도록 해주는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이 멋진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며 공동체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 멋진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계속 발견해 나가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라고 해요. 저는 스페인에서 왔고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예술, 밝은 색감,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랑했어요. 한국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설레기도 하고 조금 긴장도 되었어요. 집과는 너무 다른 나라라 어떤 모습일지 몰랐거든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리라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은 이 새로운 곳의 모든 부분을 탐험해 보기로 약속했어요. 저희는 맑은 아침에 서울에 도착했어요. 도시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느낌이었어요. 현대적이고 반짝이는 건물들 옆에 작은 전통 가옥들이 함께 있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어가면서 깨끗한 인도, 깔끔한 가게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았어요. 스페인의 여유롭고 때로는 다소 엉망인 거리와는 정말 달랐어요. 리라와 저는 하루를 인기 있는 예술지구에서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벽에 화려한 벽화가 가득했고 작은 공원에는 독특한 조각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곳곳에서 예술을 보자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예쁜 풍경을 스케치하기 위해 노트북을 꺼내었어요. 저는 금세 높은 건물들,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친절한 지역 주민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리라는 이미 거리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작품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그 카페는 아늑했고 부드러운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며 곳곳에서 따뜻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저희는 앉아서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주문했어요. 간식을 즐기던 중 주변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함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태블릿을 사용해 디지털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두에게 열려있는 작은 미술 수업 같았어요. 저는 카페 주인께 한국의 예술 분위기에 대해 물어봤어요. 주인님은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는 창의성과 질서가 만나요. 사람들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랑하죠. 우리의 예술, 음악, 그리고 일상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술이 구조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예술이 자유롭고 거칠게 느껴졌지만 여기서는 모든 창의적인 작품에 신중한 계획과 균형이 담겨 있었어요. 카페를 나선 후 리라와 저는 근처의 공원을 걸었어요. 그 공원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나무들은 햇빛 아래 반짝이는 잎사귀로 가득했어요. 저희는 한 벤치에 앉아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라는 자신이 조금은 길을 잃은 느낌이 든다고 고백했어요. 스페인에서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 규칙을 너무 따르다 보면 그 불꽃을 잃게 될까 걱정돼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걱정을 이해했어요. 때로는 제 창의적인 자유와 새로운 정돈된 생활 방식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자유와 질서 사이에 아름다운 균형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 커뮤니티 미술 워크숍에서 저희는 큰 벽화를 함께 만드는 다른 젊은이들과 어울렸어요. 모두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보며 창의성이 반드시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히려 신중한 선택과 공유된 아이디어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정말 영감을 받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리라와 저는 한 건물 밖의 작은 계단에 앉아 저녁 불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구조 속에서도 창의성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리라는 미소를 지으며 아마 우리 스페인의 자유로운 정신과 한국의 질서가 섞이면 정말 멋진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예술은 거칠면서도 계획적일 수 있고 이 새로운 조합이 우리를 독특한 무언가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날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더 많이 탐험하고 더 많이 배우며 이 멋진 곳에서 제 예술을 꽃피울 준비가 되었어요. 리라가 함께 있어서 저는 한국이 제 삶에 가져다준 창의적인 각성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로에예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제 친구 마르코, 소피, 그리고 리라를 만났거든요.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한국에서 각자의 모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서울의 한 작은 화창한 공원에서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기로 했어요. 저는 아침 일찍 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은 평화로웠고 키 큰 나무들과 부드러운 햇살이 나뭇잎을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아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우리의 만남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기다리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생각했어요. 창의적인 시위부터 질서. 곧 마르코가 나타났어요. 긴 하루에 조금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미소는 밝았어요. 클로에, 정말 반가워요 라고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그는 자신이 업무 지구를 탐방하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마르코는 깨끗한 거리, 정돈된 교통, 그리고 현대 기술에 크게 감탄했어요. 도로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 같은 작은 디테일들조차 그에게 안전함과 영감을 줬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한 팀처럼 협력하는 모습의 첨단 사무실 이야기를 하실 때 그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공동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희망을 느꼈어요. 잠시 후 소피와 리라도 함께 도착했어요. 두 분은 옛 친구처럼 웃고 떠들며 다가왔어요. 소피의 눈은 예술지구에서의 하루를 이야기할 때 반짝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벽화와 창의적인 워크숍을 많이 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리라, 그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이후에 정말 영감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리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엔 자유로운 예술의 분위기가 그리워서 조금 길을 잃은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약간의 규칙이 오히려 창의성을 더욱 꽃피우게 한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두 분의 목소리에는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한국이 스페인의 자유로운 예술, 정신과 한국의 세심한 질서를 멋지게 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모두 부드러운 잔디 위에 앉아 작은 원을 이루었어요. 주위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마르코, 소피 그리고 리라가 각자의 경험을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우리 모두 한국이 여러모로 우리를 놀라게 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마르코는 아르헨티나에서는 혼란을 예상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경 쓰는 모습을 봤어요 라고 하셨어요. 소피는 스페인에서는 예술이 자유롭고 거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약간의 질서와 자유가 어우러지면 놀라운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리라는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의 벽화를 완성했던 워크숍을 회상하며 저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 들었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여의도에서 목격한 평화로운 시위에 관한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형형색색의 글로우 스틱을 들고 한 가족처럼 모여 노래하고 춤추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았던 경험을 설명했어요. 예전엔 시위가 단지 분노하고 시끄럽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며 여기서는 희망과 부드러운 힘이 가득했어요 라고 했어요. 제 친구들은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의 경험 속에서 같은 희망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 마음은 하나로 연결된 듯 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왔지만 우리는 모두 한국에서 하나됨, 질서, 그리고 창의성의 아름다움을 배웠어요. 저희는 각자 이 새로운 희망을 다시 고향으로 가지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놓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달라 보여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항상 배울 수 있는 아름다운 무언가가 있다는 걸 모두가 동의했어요. 해가 지면서 공원은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어요. 저희는 서로 연락을 계속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영감을 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정신 그 따뜻함, 질서, 그리고 창의성이 어디를 가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안녕하세요. 다시 클로에예요. 지금 서울의 한적한 구석에 서 있으니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겪은 경험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어요. 해가 지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어요. 도시의 부드러운 웅얼거림은 마치 잔잔한 자장가처럼 제게 지금까지 모은 이야기들과 찾아낸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오늘 저는 한때 두려웠던 익숙한 거리를 걸었어요. 이제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시위에서, 정돈된 동네에서, 그리고 활기 넘치는 예술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평화와 창의성을 축하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놀고 웃으며 황금빛 햇살 아래서 서로를 쫓아다니는 작은 공원을 지나쳤어요. 그들의 기쁨이 마치 한국의 심장처럼 느껴져서 저도 미소 지었어요. 따뜻함과 하나됨으로 뛰는 심장이었어요. 저는 여의도에서 평화로운 시위를 기억해요. 사람들이 글로우 스틱을 들고 모여 한 가족처럼 노래했던 그 순간을요. 마르코가 분주한 업무 지구에서 질서와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설렘도 생각났어요. 소피와 리라가 예술지구에서 창의성은 약간의 구조 속에서도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여정도 기억해요. 이 모든 기억들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어우러졌어요. 저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작은 개울 옆에 있는 한적한 벤치를 찾았어요. 물은 부드럽게 맑고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마치 물결마다 한국의 정신을 담고 있는 듯 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시원한 공기를 온전히 느꼈어요. 노트북을 꺼내 제 마음에 스며드는 모든 감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시위, 낯선 이들의 다정한 미소, 그리고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조화로운 모습을 적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영원히 한국을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또한 여기서 배운 교훈들도 곱씹어봤어요.
변화는 여러 형태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시위는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부드럽고 희망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질서와 혁신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술은 그 어떤 형태로든 서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 집으로 돌아갈 짐을 싸면서 저는 기쁘면서도 약간 슬펐어요. 기쁜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평화, 하나됨, 그리고 창의성을 소중히 여기는 시각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슬펐던 이유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뒤로하고 가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떠난다고 해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저는 한국을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 정신을 나눌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일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어요.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할 거예요. 과거의 고난을 희망과 창의성의 미래로 바꾼 나라의 이야기요. 때로는 혼돈으로 가득 차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평화와 이해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이야기를요. 마지막으로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그리고 다음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여기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줄 거라는 걸 알면서요.